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잠이 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잠이 오는 저를 굉장히 자책을 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자책하는 사람이 있고 자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책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책을 하지 않는가가 중요해요. 물론 저도 자책을 과거에 했어요. 어느 때 자책을 하냐면 보통 절에서는 일찍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예불을 하고 제가 강원에 있을 때는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에 예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심에 나와서는 아침에 6시 반에도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쯤 돼야 몸이 일어나는데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엄청 자책했어요. 뭐 이런 식이죠. 아유, 중이 돼가지고 이 시간에 해가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다른 스님들은 이 시간 되면 벌써 아침에 예불 하고 또 청소하고 아침 공양 끝내고 공부하느라고 계실 텐데 나는 아직까지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정말 자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그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책을 하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이건 내 잘못이구나. 이거 내가 문제네.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순진하고요.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떤 조건하가 되어서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사이에서 조건하가 되냐면,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라고 하는 말 또는 말은 아니더라도 비언어, 몸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아이들은 내가 문제구나 하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 양육자들이 네가 문제야 라고 하는 메시지, 언어든 비언어든 주게 되면 그것이 조건화되어서 성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책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그렇게 탓하지 않았는데도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잘하면 되었을 텐데 하고 또 그걸 자기 책임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게 꼭 부모한테 부모 때문인가 아닌가, 그걸 다 부모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아이가 놓여진 환경 조건에 의해서 아이가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 대부분은, 무기력감을 느꼈던 아이들이 자책을 많이 해요. 어떨 때 무기력감을 느끼느냐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무기력감을 느껴요. 아기들 입장에서. 되게 아주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떨 때 아이들이 무기력감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이혼을 하신다고 한다. 근데 아이가 내가 어떻게 애를 쓰고 힘을 쓰면 두 사람이 이혼 안 하나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누가 아프거나 누가 돌아가셨다고 쳐봐요. 이 존재가, 어린 존재가 자기가 어떻게 힘을 쓰고 애를 썼을 때 그 상황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그럴 때 아이들이 또 무기력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아이들이 그때 뭐 어떻게 했을 때 부모들이 그걸 중단할까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되게 이제 자기가 그 화풀이로 아이들한테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이렇게 학대를 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주 어린 뇌도 무기력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게 성인이 되었을 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기력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울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명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막 잠이 쏟아지네? 그럼 내가 문제야. 이렇게 자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 될 때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잠이 쏟아질까요? 앞에 제가 설명했던 모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명상을 하면 잠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은 명상만 하면 잠이 쏟아질까요? 명상을 하다가 잔 경험이 많아지면? 습관이 되어서, 네,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그게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고 나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잠이 쏟아져요. 근육이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명상이 좋다고 해서 앉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근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지만 정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신경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신경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은 정신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거나 정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명상을 하게 되면 편안해 하잖아요. 이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잠이 쏟아진다. 이거는 크게 세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한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신경 쓰는 직업을 갖고 있는가 또는 정신 에너지를 많이 쓰는가 안 쓰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유예요. 제가 제일 먼저 설명한 거. 아주 어릴 때부터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책해요. 그런 경우에 다양하죠, 이유가. 그런 경우에 명상을 하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명했던 이 모든 이야기가 긴장한 상황일까요? 이완된 상황일까요? 긴장했다는 거죠. 어릴 때 경험했던 그것도 다 긴장이고 육체적인 노동을 한 것도 긴장이고 정신줄을 많이 쓰거나 신경 쓰는 일을 많이 한 것도 다 긴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명상을 하면 그때 어떻게 갑니까? 이완으로 가죠. 그러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당분간은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또 나를 자책하는구나. 내 탓이라고 또 돌리네. 참 흥미로운 일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네.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했지 내가 힘을 많이 썼나?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나? 아니면 내가 요즘 최근에 정신을 많이 쓰는 일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신경이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나? 그것도 아니라면 어릴 때 내가 자라왔던 환경을 떠올려보는 거죠. 그 아이가, 현재 나는 아니지만 과거에 그 아이가 놓인 환경이라는 게 편안했나? 불안했나? 안전했나? 불안전했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긴장했던 것이 명상을 하면 그것이 이완이 되면서 잠으로 폭포수 같은 잠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한참 전인데 강원에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연도로 하면 월드컵 이전에요. 월드컵 있기 이전에 2002년 이전에 제가 강원을 다녔는데 아주 유명하다는 명상센터에 갔어요. 남방 수행법을 하는, 소위 말해서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는 잠깐 일정 기간 앉아서 명상하고 일정 기간 서서, 그러니까 갔다 왔다 이제 걷기 명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앉아도 잠이 오고, 걸어도 잠이 오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잠이 쏟아져서 몰래 숙소에 와서 잤어요. 스님들 몰래 와서. 왜냐면 잠이 너무 오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컷 잤어요.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죄책감이 들어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니는 승가대학, 거기 새벽 2시 반 또는 3시에 일어나서 밤에 10시까지 군대보다도 더 엄격한 규칙과 규율을 요구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터에 명상하러 가니까 잠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지도자 스님한테 말을 못했고, 너무 이제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몰래 명상을 안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잠이 와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구순을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18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몇 년 전까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7남매를 낳고 기르고, 또 아픈 배우자, 우리 아버지가 계속 아팠으니까 아픈 배우자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잠을 못 주무셨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잠을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한 70이 넘으니까 이분이 어떠냐면 밥 먹으면서도 잠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밥 숟가락 놓고 나면 잠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이렇게 잠이 쏟아지나 보다.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지 말고 무조건 주무시라. 자고 싶은 만큼, 자야 할 만큼 충분히 자고 나면 잠이 안 오신다. 그래서 어머니도 수년 동안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10대부터 거의 70대까지 제대로 잠을 못 잤던 것이 이제 농사도 다 끝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잠이.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잠이 온다.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아라.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순간 어떻게 해라? 알아차리고, 아, 나한테서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 여러 가지 중에 나는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나서 정 불편하면 좀 자야 돼요. 알람을 15분, 30분 맞춰놓고 좀 주무셔야죠. 자고 나서 일어나서 명상하시면 됩니다.